올해로 95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귀가 어두워진 데다 치매 증상마저 와 최근엔 의사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할머니 어디에서 사죄받고 배상받고 싶으세요? 우리 한국한테. 아니, 누구한테 그 사죄받고 싶으세요? 일본한테. 하루하루 기력이 떨어져 아픈 기억조차 희미해지고 있지만 할머니는 우리 정부가 힘써준다면 일본으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쓰비시한테 받았는데 윤석열보다가 제발 양심 옳게 쓰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래. 여러 말 할 것 없이. 할머니의 희망과 달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공탁하겠다는 방침에 제동을 걸자 정부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까지 냈던 겁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은 이의 신청마저 기각하고 양금덕 할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치를 결정했던 한국 정부는 오늘 사실 아주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법의 기본도 모르는 거죠. 수원지방법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배상금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고 전주지방법원도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추가 이의 신청을 내고 기각될 경우 소송을 통해 공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20년 넘게 소송을 벌여온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 이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일본 기업을 대신해 우리 정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 이 방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가 공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배상금을 법원에 맡겨서 언제든 찾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피해자들은 정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15명입니다. 정부는 산하재단을 통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배상금은 국내 기업인 포스코 등이 낸 기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자 15명 중 모두 11명이 정부가 제시한 해법을 받아들여 재단의 배상금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 2명의 유가족 등은 일본 정부의 진정어린 사과 등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해왔습니다. 나는 절대 금방 굶어 죽은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을 안 받으랍니다. 이 4명에 대해 정부는 배상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을 법원에 맡겨 피해자들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법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재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압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탁에 착수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정부의 조치는 법률적으로도 위법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부당하며 피해자들이 명백한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공탁금을 법원에 맡겨도 피해자들의 채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라며 이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탁 무효 소송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서울 광화문의 MH파워 시스템즈 코리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손자 회사로 한국 국적 법인입니다. 지주회사인 미쓰비시에 정기적으로 IT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송금합니다. 지난 2021년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단은 이 회사가 미쓰비시에 보내려던 수수료 7,7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한일 정상이 만난 날 양금덕 할머니와 또 다른 피해자 한 명의 유족은 압류된 이 돈을 추심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쓰비시가 받을 수수료를 손해배상금으로 대신 받겠다는 겁니다. 죄송한데 지금 관련 내용이 제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지만
미쓰비시는 이 판결을 무시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찾아내 압류한 뒤 이걸 강제 매각해 현금으로 만들어달라며 다시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은 1년이 다 되도록 정부 눈치를 보며 강제 매각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결국 국내 기업 돈을 대신 받으라고 하자 양할머니가 끝내 미쓰비시 돈으로 받아내겠다며 다시 행동에 나선 겁니다. 나 그런 돈은 꼭 굶어 죽어도 안 받아요. 내가 왜 그런 돈을 받아요? 더러운 돈은 안 받아요.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무형 자산은 현금화해야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지만 이번 소송 대상은 이미 현금이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도 일본이 아닌 한국 법인이라 소송 절차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소송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추심을 결정한다 해도 해당 기업이 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 또다시 법정 다툼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